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D, N, R이라고 되어 있는 D가 전진, N이 중립, R이 후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D로 가고 중립으로 오고 후진으로 오고 그런 식이고, 옆에 보시면 M, A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자동 모드, 수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제 계기판에 보실 수 있습니다. M, A 해가지고 모드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자동 모드로 뭐예요? A가 오토 자동이고요. 네, M이 이제 매뉴얼해서 수동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옆에 이제 팔자 누른 거 보이시죠? 요건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당기시면 1단, 2단 해서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가 사용이 되고,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RPM이 좀 높으면 그만큼 제동력이 세지거든요. 1000rpm 밑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올라갔어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기어 선택 레버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동 키를 이렇게 시동을 거시면, 이거 시동 걸 때 뭐 별도의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겨울에도 뭐 그전에 뭐 디젤차 같은 거 이제 예열 플러그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예열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요 계기판에 보시면 N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시고, 요게 이제 기어 선택 레버입니다. 네. 그래서 D, N, R이 존재하고요. 네. D가 전진, N이 중립, R이 후진입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를 앞으로 놓으시면 전진 기어가 들어간 거고요. N이 이제 숫자로 바뀌신 게 보이시죠? 네, 1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N으로 놓으시면 중립으로 바뀌고, R로 놓으시면 이제 후진이 들어갑니다. 다시 중립으로 놓으시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어가 하나 더 써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행 모드 세 가지인데, 자동 모드입니다. A가. 그리고 M이 수동 모드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버에 보시면 M, A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M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A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평지나 일반적인 이동을 위한 주행을 하실 때는 A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M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는 M 모드, 수동 모드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팔자 누운 모양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여기서는 기어 선택과 엔진 브레이크 작동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일 때는 기어 변속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시면 이제 기어 단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근데 자동 모드일 때도 작동이 됩니다. 자동 모드일 때는. 그래서 일단 전진을 넣고 위로 올리시면 2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반대로 내리시면 다시 기어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자동 모드일 때는 수동도 되지만,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변속을 하지만 내가 원할 때 기어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RPM이나 여러 가지 주행 조건에 따라서 다시 이제 자기가 또 자동으로 변속을 합니다. 근데 수동 모드일 때는 이제 RPM이 많이 올라가도 자동으로 변속을 안 하죠. 운전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이거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엔진 브레이크도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엔진 브레이크 작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자 누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RPM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야 제동력이 세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작동, 이상적인 작동 영역은 여기 RPM 게이지에 보시면 2000에서 저 노란색 부분,
가장 이제 강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고, 보시다시피 초록색은 이제 기어 변속 구간이고요. 아, 초록색 기어 변속 구간. 네네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달리실 때 1단, 2단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1000rpm 아래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도 1000rpm 밑에서는 수동 모드더라도 변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RPM이 낮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고단을 치면 이게 더 엔진 힘이 딸리겠죠. RPM 낮으니까. 그래서 항상 1000rpm 기준으로 작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진을 넣어도 차가 움직이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요쪽이 있습니다. 요거를 살짝 당겨서 그냥 놓으시면 앞으로 가고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해제한 겁니다. 그리고 잡으실 때는 이렇게 끝에 이제 살짝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놨다가 살짝 당겨서 놓으시면 이렇게 걸려요.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를 움직이는 거 해제하시고 기어 드시고 똑같이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로터리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등화장치. 이렇게 돌리시면 미등, 그리고 이렇게 키시면 전조등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흔히 이제 서치 이거는 동일합니다. 일반 차량이랑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사양등을 이제 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한번 당기면 안개등입니다. 전방 안개등. 그리고 한 번 더 당깁니다. 그러면 후방까지 안개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단이 존재하고요. 로터리 스위치. 네, A로 놓으시면 오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단어 생각나네. 센서가 있습니다. 조도 센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라이트를 껐다가 그리고 이 조도 센서랑 같이 와이퍼, 부적 센서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으시죠. 동일하게 이쪽에 보시면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합니다. 이쪽으로 하면 좌측 방향 지시등, 그리고 올리면 우측 방향 지시등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이퍼를 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놓으면은 아예 꺼져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점이 넓고 위에 좀 좁아지죠. 이건 이제 오토 모드입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우적 센서가 감지를 해서 조금 더 텀이 길게, 그러니까 둔감하게, 그리고 그 위에 점선은 조금 더 민감하게 오토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 위에 1단, 2단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얘는 이 우적 센서와 관계없이 그냥 계속 움직이게, 2단으로 놓으시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이제 꾹 누르시면 워셔액이 나오면 됩니다. 워셔액을 이걸로 작동을 하시고, 이렇게 레버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이쪽이 이제 좀 패널 쪽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차가 오프로드용 차기 때문에 디퍼런셜 락, 차동 기어, 잠금 장치, 그게 이제 좀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스위치가 여기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X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단이 존재를 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입니다. 후륜 구동을 하다가 얘를 1단 이렇게 딱 넣으시면 계기판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 중간. 네네. 그래서 엑셀이 1축, 중간, 2축 이제 점이 3개가 존재하는데, 1단이 이제 인터 엑셀 락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륜에서 슬립이 납니다. 그러면은 전륜이 또 끌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100% 후륜 구동이다가 1단을 드시면 그러니까 4륜 구동이 되는 겁니다. 1단 드시면 4륜 구동이 되는 거고, 2단을 드시면 뒤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죠. 2축에 이제 락을 거는 건데요. 1단이 4륜 구동, 그리고 2단도 똑같이 4륜 구동인데 2축에만 좌우 회전수가 같게끔 락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3단을 드시면 앞에까지 이제 좌우 회전수 락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직진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 디퍼런셜 락 넣으신 상태에서는 1단 상태에서는 회전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일단은. 좌우 회전수가 잠금을 걸어오는 게 아니고 4륜 구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2단 또는 3단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너무 크게 꺾으시면
좌우 회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어가 좀 선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3단이 1단, 2단까지는 상관없는데요. 3단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앞에까지 락을 걸기 때문에 조향덕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조향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3단까지 드시면. 3단 조향할 일이 있으면 3단을 넣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기어에 무리가 가니까. 네네. 근데 뭐 2, 3단은 그냥 뭐 직진할 때만 써야지 뭐, 그죠? 근데 이제 뭐 아예 조향하면 안 된다는 아니고요. 너무 크게 이제 꺾으시면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저 회전 반경을 좀 크게 도는 건 가능한데. 너무 크게 꺾으시면 안 되고. 근데 사실 뭐 이런 평지에서는 사용하실 일이 없으신 게 그렇죠. 오프로드 같은데 이제 한쪽이 접지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요거는 하고서 조작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달리는 중에 하시면은 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별도의 조작 없이 그냥. 네.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요 계기판에도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1단 하면 가운데 불이 들어오고 2단 하면 뒤에, 그리고 3단 앞에까지, 그리고 3단을 넣었을 때 아래 불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3단일 때만 ABS, 그러니까 이제 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 락을 안 걸리게 하는 이제 ABS 기능이 꺼집니다. 3단에서. 그것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제 디퍼렌셜 락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들어오고요. 디퍼렌셜 락은 이렇게 작동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주행 조건이 네네. 조건에 따라서 이제 1, 2, 3단 그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3단은 네. 거의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면 사용하실 일이 많이 크게 없고요. 1단만 넣어도 이게 4륜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 차량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오프로드, 비포장 도로를 가실 때는 1단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프로드여도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많다거나 차가 이렇게 기울면서 한쪽은 바퀴가 뜨는데 한쪽만 접지가 돼 있다. 그런 경우일 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2단 또는 3단까지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1단만 넣으셔도 4륜 구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3단은 진짜 거의 뭐 많이 특수한 상황 아니고 차가 빠지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 크게 쓰실 일이 없고요. 1단 또는 2단이면 충분히 이제 오프로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로터리 스위치가 이렇게 3개가 존재하는데요. 요거 이제 공조 장치입니다. 공조 장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티커도 다 붙어 있는데요. 이게 내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일반 승용차들 보면은 내기 순환 할 때, 네. 그래서 이쪽으로 0, 1, 2, 3, 4가 있는데 이쪽으로 돌리시면 내기로 1단, 2단, 3단, 4단 이제 블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거고, 반대로 돌리시면 외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외기 모드에서 작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송풍을 조절하는 스위치고요. 그 밑에가 이제 송풍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과 그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위로 바람이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돌리시면 위, 아래, 앞쪽까지 다 나오는 거고, 이제 선택하셔서 풍향을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위치가 있고, 아래는 이제 온도 조절. 네, 빨간색이 따뜻한 쪽, 파란색이 차가운 쪽입니다. 근데 파란색으로 돌린다고 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자동으로 나오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 쪽으로 돌리시고 에어컨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시면 여기 밑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차가운 쪽으로 돌리시고 키시면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상등 점등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ABS 오프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프로드일 때 ABS를 끄는 스위치인데요.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쭉 가다가 키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 이제 바퀴에 락이 걸리면은
미끄러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ABS가 있는 건데요. 오프로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오프로드는 일시적으로 얘가 락을 걸었다 풀고 해야 제동 거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오프로드일 때는 ABS를 끄는 거죠. 그래야 제동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게 뭐 당나귀가 이제 짐을 싣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워킹 기어입니다. 네, 이 작업 기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어를 선택하면 전진 8단, 후진 6단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요. 기어 B가 바뀌면 전진 8단, 네, 후진 6단, 후진 2단, 6단. 아, 후진 6단. 근데 요걸 넣으면 이렇게 착 소리가 들리시죠? 계기판에 이렇게 또 당나귀 네네 위치가 있네. 그림이 딱 나오죠. 네. 빼면 빠지고요. 여기 또 불이 꺼지죠. 넣으시면 이게 기어가 착 들어가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안 나죠. 이런 경우에는 기어가 이제 살짝 움직여주면 됩니다. 차를. 차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들어가니까. 빠지면 이렇게 그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안 들어가거나 잘 안 빠진다, 그럼 지금처럼 살짝 움직여 주시면 기어가 철컥하고 들어가고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시운전 할 때 보여드릴 건데요. 기어 B가 말 그대로 작업할 때 쓰는 기어기 때문에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RPM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기어 B가 낮으니까. RPM은 높아지는데 속도는 낮아져. 이거는 한번 주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네. 빠르니까 이따 네. 제가 움직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또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N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엔진 RPM을 이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사실 이것만 누른다고 아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요 핸들에 네모 모양 있는 버튼을 네.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제 RPM 하고 네. 위 아래가 나오죠. 그래서 스티어링 반대편에 이걸 누르고 위로 올리시면 RPM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작업하실 때 이제 펌프 구동하시거나 네, 하실 네. 때 RPM을 이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고 내리시면 쭉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저게 떠 있어야지만이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띄워주는 버튼이 요겁니다. 근데 또 요거를 이렇게 끄신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위치를 켜시고 얘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 이제 N 표시가 나오죠. 여기 나오고 나서 누르시면 저 모양이 나타납니다. 쭉 올리시면 올라가고 내리시면 내려가고. 굳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지 않아도 이거 해제를 하면은 그냥 다시 네, 내려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끄시면 일반 공회전 RPM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누르고 올린 상태에서 얘를 계속 켰다 껐다 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작업하실 때 계속 이제 RPM을 만약에 조절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르시면 이쪽에 비활성화하고 오른쪽 버튼이 있어요. 이거 네. 누르시면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계속 또 주행을 하시다가 RPM 좀 올려야겠다 그럼 누르시고 올리시면 되고, 그냥 공회전으로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비활성화 이렇게 누르시면 또 돌아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 옆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PTO입니다. PTO. 동력을 이제 밖으로 빼서 쓰는 거죠. 펌프를 이제 실제로 PTO로 미션 PTO인데요. 보통 저희는 이제 이거를 쓰게 되니까 저거는 그쵸. 거의 이제 이게 요것도- 작동 안 할 때 이제 쓸 때. 네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얘는 어쨌든 PTO를 작동하고 네네네. 작동하지 않고 그 스위치인데, 그러니까 켜고 꺼는 스위치인데, 이것도 아마 거의 PTO를 소방 장비에서 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에코텍에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게 이제 요 두 버튼이 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 있죠. 얘가 이제 자동 모드가 켜져 있는 거예요. 이 자동 모드를 켜고 끄는 스위치고요. 얘를 한번 누르시면 불이 꺼지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모드가 꺼진 겁니다.
이제 메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엑셀 모양 있는데 오시면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타이어 창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실제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륜 2개 좌우, 후륜 좌우 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4.5바, 4.5바, 7.1바, 7.1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수 40호 현장 도착. 네, 실제로 이 공기압을 자동으로 이제 여기 켜져 있을 때 네. 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좀 외국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이제 적재 상태나 노면 상태에 따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그 값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압이. 네. 그래서 자동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타이어 창에서 OK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세 단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쉽게 많이 실려 있는 예. 경우하고 네, 적게 있는 중간 그리고 완전 풀로 적재를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채우신, 지금 적재량이 가득 찼다, 요거에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이 또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수를 다 해서 이제 적재가 다 빠진 상태에서 네. 필히 그걸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방수를 다 해서 물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풀 적재로 돼 있는 이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네. 타이어가 굉장히 땡땡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네. 이 핸들에 진동이 좀 온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면 바꿔서 주행을 해주시는 게 네.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게 최대 적재량이 이게 이제 물이 3,000리터거든요. 네. 근데 최대 적재량이 3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중간에 놓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물을 싣고 주행을 해본 건 아니라서 이거 주행해 보시고 다른 장비 뭐 펌프라든가 뭐 네네네. 이런 이제 장비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네. 이게 물이 다 빠져도 완전히 빈 상태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구조물이 장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옆에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존재를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로 하시면 공기압이 올라가는 거고, 아래로 하시면 공기압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버튼을 자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계기판에 또 뭐가 뜹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짐의 적재 상태나 노면 상태에 따라서 공기압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하이웨이가 이제 일반 도로를 주행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고요.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크로스컨트리, 이제 오프로드라거나 그런 길을 주행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 아래가 모래나 진흙 같은데 주행을 하실 때, 그리고 가장 아래는 이제 비상 버튼인데요. 비상 모드는 이제 차가 진짜 웅덩이 같은데 빠졌거나 빠져나오기 힘들 때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쭉 낮추는 겁니다. 그럴 때만 거의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위에 하이웨이는 일반 주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오프로드 모드는 말 그대로 흙길이나 이런 데 주행할 때 공기압이 좀 빠져서 접지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아래 한다 누르니까 이제 한 단계 빠진 거죠. 지금 에어 빠지는 소리가 네, 그런가요? 에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상태에 따라서 그 공기압 값이 다 설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볼 수 있는 게이지 옆에 숫자가 하나 더 생겼죠. 하나씩. 저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공기압 값입니다. 그래서 규정 값이 되는 거고, 이 옆에가 실제 타이어 공기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이 크로스컨트리 모드에서는 이 옆에 나온 값이 설정되어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아까 이거 파란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를 하나 더 누르시면 이제 공기압을 더 뺍니다.
진흙이거나 더 앞조건에서 주행을 할 때 그 옆에 파란색 값이 또 나오죠. 저게 이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 옆에가 실제 값이고 지금 공기를 계속 빼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숫자가 나오는데요. 저건 이제 속도 표지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일 때는 2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이어에 손상이 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진흙길이나 이런 데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게 그 운전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설정이 이제 뭐 조작 미숙으로다가 이게 잘못 조작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계기판에 저기 계속 떠 있나요? 뭐 설정한 값이? 예를 네. 들어서 그 20, 50, 10, 20, 50 뭐 이게 계속 그 모드에서 계속 떠 있어요? 요 파란색 값은 조작하실 때만 뜨고요. 실제 타이어 공기압 값은 계속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으면 지금 이제 공기압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처럼 이제 검정색으로 그냥 아무 색 없이 나와 있을 때는 실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공기압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앞에 아까 말씀드린 속도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 도로를 주행하실 때는 2차 최고 속도까지 도달을 할 수 있고, 또 아래는 50km, 20km, 10km에서 속도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제한이 돼 있는 건 아닌데 그 모드에서 그 속도 이상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또 윗단계로 공기압을 채우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 모드로 되어 있는 네네, 상태에서는 그렇죠. 자동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명드린 건 다 자동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 기준이에요. 네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채울 때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아까 말씀드린 RPM을 좀 올려서 내용 정보가 더 빨리 채울 수 있게 조작을 하시고, 요거는 그냥 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RPM 그냥 저 악셀 페달 악셀 밟고 써도 밟으셔도 돼요. 이게 자동 모드일 때 뭐 키고 끄는 버튼, 그리고 적재 상태를 타이어 창에서 여기 이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노면 상태에 따라서 공기압을 변경하실 때는 위아래 버튼으로 누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머전시 비상 상태, 차가 빠졌거나 그런 상태에서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럴 때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공기압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보시면 바람이 빠졌을 때 물려 있거든요. 그만큼 접지 면적도 넓어지고, 대신에 코너를 탄다거나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타이어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공기압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많이 빠진 펑크 났을 때 주행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동 모드일 때는 이렇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시고, 자동 모드를 끈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기압을. 근데 공기압을 내가 예를 들어서 4.6이 설정되어 있는 값인데 4만 넣고 싶다 해서 4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설정된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수동 모드. 수동 모드에서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공기압이 계속 차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타이어 공기압 조절은 이렇게 이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모양인데 숫자 4가 써 있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시면 후륜만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사이드가. 근데 요걸 누르시면 앞에까지 주차 브레이크가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주차하실 때 쓰는 게 아니고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쓰시냐면 예를 들어 급경사에서 급경사일 때 써도 되고요. 가장 이제 많이 쓰실 게 앞에 윈치로 뭔가를 당긴다거나 할 때 이제 내 바퀴가 모두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당길 때 흘려가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접지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할 때, 보통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돼요. 4륜 주차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DPF 아까 말씀드린 수동 재생을 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위에를 누르시면 GTF 수동 재생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오프라고 돼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인화물질이 있다거나 이제 RPM을 올리고 고열에서 GTF를 이제 태우면서 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를 태우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납니다. 인화물질이나 아니면 뭐 화학 공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는 재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자동 재생 모드를 끄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또 누르시면 그냥 해제가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컨 작동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유압 펌프 아까 보셨죠? 유압 펌프를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열고 얘를 당기시면 유압 펌프가 작동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장비 사용하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따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실외등 점검이라고 스위치가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말 그대로 모든 바깥의 등화 장치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량 1일 점검이나 주간 점검 같은 거 하실 때 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확인을 하시잖아요. 혼자 안에서 이걸 켜놓고 나가서 보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요거 눌러 놓으시면 자동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켰다 껐다 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끄지 않는 이상 한 사이클을 모든 게 켜지고 꺼지고를 한 사이클로 갔을 때 총 30사이클까지 작동을 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계속 보시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등화장치 같은 거 점검하실 때 요거 이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끄고 싶으시다고. 경광등은 안 되는 거죠? 네. 경광등은 차 같은 경우 이거 따로 다시 누르시면 지금 이제 꺼졌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이제 윈도우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가장 아래 버튼이 이제 보시면 이게 조수석이고 운전석이고 조수석 창문 내렸다 올렸다 하는 스위치고, 요건 이제 사이드 미러 열선입니다. 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하나 아래 이제 광각 미러가 있잖아요. 그 위에 것만 이제 열선이 작동이 잘 작동하시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죠. 끄시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게 레프트, 라이트 요걸 이렇게 돌리셔서 미러 조정하실 때 이제 오른쪽으로 놓고 얘를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조절하시면 움직이고, 왼쪽으로 놓으시고 움직이면 실제로 저렇게 미러가 움직이는 걸 보여요. 이걸로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 제가 이 차를 끌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조종하고 싶은데 이거 선택은 있는데 이게 어쩌고저쩌고. 요걸 이렇게 움직이시면 조이스틱처럼 조절이 돼요. 신기하네. 보시면 이제 자동 모드고 일반 하이웨이 렌 모드로 맞추고 있는데, 제가 적재 상태를 이제 중간 적재로 바꿨죠. 그러면은 옆에 이제 또 규정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는 값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채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아직 규정값이 안 올라가 있나요? 네네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값을 보시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이제 채우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비상 모드일 때 클러치를 이제 빼고 사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클러치라고 또 써 있습니다. 빨간 레버를 위로 당기시면 클러치가 나옵니다. 클러치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수동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수동 차 운전할 때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아까 이게 기어를 올리고 내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어 변속 하실 때 클러치를 무조건 다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접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당긴 상태에서 클러치를 꾹 넣어줍니다. 그리고 놓으시면 알아서 걸립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게 그 수동 모드일 때 이게 자동으로 이제 수동 모드로 넘어가고, 그리고 기어 변속을 클러치 안 밟고 이게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요것도 제가 운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기어는 네. 이제 차 이제 경사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1단에서 3단까지 이제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끔 돼 있어요. 네. 주차 브레이크 푸시고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느리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킹 기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빠지면 보시면 이제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계속 기어 변속을 자기가 알아서 하죠. 네. 이렇게 주행을 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자동 모드일 때도 저단 타고 싶다 그럼 내리면 얘가 또 변속을 합니다. 이렇게 또 내리면 저단 대신에 이 상태에서 좀 더 밟고 기어 변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자동으로 이제 얘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 모드일 때고, 이게 주행하시면서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이게 M으로 바뀝니다. 수동 모드. 수동 모드일 때는 RPM이 많이 올라가도 안 바뀌어요. 제가 이걸 이제 기어를 올리지 않는 이상 네.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하실 때 이 수동 모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RPM이 막 올라가죠? 변속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쳐야지만 기어 변속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수동 모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또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또 오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모드나 매뉴얼 모드가 작동을 안 할 때도 저거는 작동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비상 모드인 게, 예를 들어서 전자 쪽에 문제가 있다. 네네. 기어 변속을 자동으로 할 수 없다. 네. 그럴 때 진짜 이 클러치를 펼쳐서 쓰는 겁니다. 페달을 펼쳐서. 그 클러치 밟고 요걸로. 그렇죠. 요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시면 이거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클러치를 시동 켜져 있을 때나 꺼져 있을 때 네. 그냥 펼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한 가지 이제 하셔야 될 게, 펼치고 나서 이게 한번 밟아줘야 됩니다. 클러치를. 네. 아. 안 쓰고 있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펼쳤을 때 그 압을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밟으실 때는 압이 거의 없어요. 아, 네. 한번 밟으시면 이제 클러치가 되게 펼쳐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매뉴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저 클러치 사용하는 거는 네. 드라이브일 때나 뭐 저기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도 펼치는 건 상관없나요? 네. 바로 그냥 드라이브에 있는. 중립일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중립일 때. 이렇게 넣으시면 전진 넣는데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안 들어가죠. 기어가 아. N에서 안 바뀌죠. 네네. 근데 클러치를 밟으면 그때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출발은 똑같이 수동처럼 이렇게 클러치 떼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수동 모드에서 클러치 조작만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가시다가 클러치 밟으면 이제 또 동력이 차단된 상태거든요.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수동차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말 근데 그대로 뭐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을 말 것 그대로 같은데, 비상 모드 아, 때문에 네네. 그냥 요걸로 수동 모드로만 사용하셔도 네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어 올려도 변속을 안 하죠. 클러치 밟고 똑같이 해줘야 이렇게 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을 때도 당기고 밟고 보시면 딱 걸리게 됩니다. 다시 또 오토 모드를 눌러주면 돌아오죠. 똑같이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워킹 기어 이제 실제 움직였을 때 속도가 이제 정상 일반적인 기어에 비해서 움직였잖아요. 워킹 기어를 넣으시면 그림 들어갔죠. 2단인데도 굉장히 느리죠. 기어비가 엄청 낮아진 겁니다. 시프트 하면 3단, 4단. 4단인데도 굉장히 느리죠. 힘을 더 쓰고 싶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렇게 매뉴얼 수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5단, 6단, 6단인데도 지금 이 속도예요. 7단. 두 번 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계가. 요거하고 요 타이어 공기가 자동 이게 연동되나요 혹시? 같이 쓰셔도 됩니다. 연동되는 건 아니고요. 별개의 기능인데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끄면 이렇게 또 빠지고, 만약에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앞으로 살짝 뒤로 앞으로. 움직여주시면 기어가 착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운전해 보시는 게 가장 빨라서 한번 직접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해봐. 나는 내가 끌고 왔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불러주세요. 아니 저거 옆에 타주세요. 옆에 탈까요? 네.